아니 아닌 게 아니라 안전하게 지금 가야지. 사실은 장인수 기자가 뉴스공장에서 뱉은 말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참 놀란 게 오늘 오전에 언론 사진들을 이렇게 살펴보다가 네. 정말 그 사진과 제목을 보고 빵 터졌는데 한 언론이 제목이 이렇습니다. 김어준 겸손이 힘들다. 시청하는 국민의힘 지도부. 이게 좀 어떻게 된 사정입니까 도대체 지금. 그 방송을 시청하는 국민의힘 지도부. 아, 그러니까 사진 이제 보도가. 그 네.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아마 그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그 겸손은 힘들다 그 채널을 아마 구독을 해서 아마 이제 지켜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정말 뭐 웃을 일은 아닌 게 정말 심각한 일이 터진 거고 정말 어떻게 보면 진영 내에 원자탄이 그냥 떨어진 것과 지금 똑같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어떻게 보면 할 게 없었는데 오히려 빌미를 주면서 본인들은 더 신이 난 이런 상황이라서 이거 제 표현은 아니다만 혹자들은 이제 뉴 김어준이 생기는 거 아니냐. 혹시나-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 국민의힘 쪽으로. 그래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그 정치적으로 연결이 될지 정말 걱정이 되고 빨리 좀 민주당 중심으로 해서는 좀 출구 전략을 좀 마련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듭니다. 아니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 방송을 시청하고 인용하고 뭔가 이재명 정부를 향한 공세 도구로 활용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 전략 자체, 이런 방송 자체가 잘못됐다는 표징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지만 당내에 뭔가 쓴소리하면 늘 하던 얘기가 네가 그렇게 얘기하면 조선일보에 먹이만 줄 뿐이지 않느냐 뭐 이랬거든요. 근데 저는 쪼렙이라서 제가 쓴소리해도 먹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 발언을 하신 분의 의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뭐 선의로 했던 악의로 했던 모르겠으나 그냥 냉정하게 현실만 보자고요. 지금 구도를 장인수 기자 플러스 뭐 검찰개혁 정부안에 반대하는 일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국민의힘, 한동훈 요 네 그룹이 같은 소재를 가지고 대통령을 공격하는 구도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아, 그럼 구도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한편이라고까지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는 메시지들이 같습니다. 요 네 그룹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그 발언을 했던 분들이나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도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무슨 탄핵 얘기 나오고 특검 얘기 나오고 이러는데 방어하느라고 미칠 것 같아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보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 성공을 위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응원을 하고 있고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라 뭐 저도 지지하고 응원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지금 숫자로도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뉴 이재명 현상도 이야기를 하고 했던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도 정부 좀 힘을 더 실어주자. 또 한쪽에서는 아니 뭐 정부는 정부고 당은 당의 일을 해야지 이렇게 했던 구도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이 핵폭탄이 터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정부를 응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공통분모가 있으면서 차별적 포인트가 이제 여기서 드러나는 건데 굉장히 화가 나는 거죠. 왜냐하면 말로는 다 같이 지금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다 얘기는 합니다. 모두가 말로는. 근데 행동을 가서 딱 관찰 카메라를 놓고 보면은 악수 사진 빠졌다고 막 댓글 쓰고 뭐 대책 마련한다 그러고 또 지금 뭐 여러 가지 공소 취소 관련해 가지고 대형 핵폭탄을 떨어뜨리고 뭐 탄핵 얘기가 나오고 이제 이런 식으로 흘러가니까 아니 그러면 말과 행동이 다른데 그럼 그분들에 대해서 물어봐야죠. 아니 왜 말과 행동이 달라? 내지는 내 행동만 맞다고 여기면서 오히려 이재명 정부를 내 말로 길들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아 혹시나 아니 네. 이게 두 가지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다르면은 그건 위선의 문제를 우리가 지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내 뜻대로 하는 것만이 옳으니까 이재명 정부 내 말 들어.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은 아니 지금 집권 1년차 된 정부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힘을 실어주고 기회를 줘도 모자랄 시간에 감나라 배나라 판나라 막 이래버리면은 이게 제대로 되겠느냐. 여기서 지금 정부 지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예민할 정도로 지금 좀 인내심의 한계에 와 있다. 네. 이걸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이제 때는. 건조하게 그리고 팩트 부분을 얘기 드리면 일부 언론은 이걸 보고 뭐 당청 갈등 이러는데 정부안이 저희 당론입니다. 당론이 어떻게 결정됐냐면은 검찰개혁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검찰개혁 검찰개혁안에 대해서 의원총회를 거쳐서 당론으로 설치가 됐습니다. 근데 이견이 있더라도 당론을 가지고 이렇게 물어뜯기 시작하면 보통 해당 행위라고 합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만 그런 지적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아 솔직하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당론으로 결정이 됐으면 정당인들이 이견을 제출하되 뭐 당론을 존중하지만 이런 이견까지 포함해서 논의했으면 좋겠다 상임위에서는 이렇게 가는 거지.
이거 무슨 뭐 정부가 이렇게 가면 망한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뭐 어떡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검찰개혁 논의 과정 속에서 장인수 기자의 뉴스공장 방송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목하는 요인도 되는 거고, 일단은 이미 그 방송을 한 지가 지금 사흘째를 맞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반응이 있어 먼저 전해드리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공소 취소 거래서를 전면 부인을 했죠. 그러면서 어떤 말을 덧댔냐면, 의례적으로 많은 검사들과 나눈 이야기가 와전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거든요. 이런 설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저는 일단 논의 구조 자체가 좀 이거 잘못됐다고 보는 게, 장인수 기자가 특정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고위 그때 관계자를, 고위 관계자 네. 그랬고 고위 검사 나왔고 검사들 여기 세 주체가 나왔는데 아무도 특정 안 했고요. 그리고 누구에 대해서도 어떤 증거가 있다라는 것도 하나도 지금 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기준으로 보면 이거는 허위 사실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장인수 씨에 대해 가지고 이거 지금 책임을 져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순리에 맞는 거지. 제가 보면서 참 희한한 거는 뭐 임은정 검사장의 무슨 문자, 뭐 정성호 장관의 입장, 또 심지어 박지원 의원 같은 분은 정부가 조사를 하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세상에 범죄를 입증해도 검사에게 입증 책임이 있고 이 존재 증명을 해야지, 어떻게 내가 도둑이 아니다라는 거를 부존재 증명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정리가 될 수가 없는 게,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입증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 허위 사실과 이 보도 행태와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라, 책임을 묻겠다, 이 얘기가 주가 돼야 되는데 벌써 지금 한 고비를 또 넘어가가지고 정성호 장관이니 아니니 내지는 정부가 뭘 밝히라느니, 아니 뭐 있어야 밝히죠.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분불에다가 막 그 마른 낙엽 같은 거 이런 거 막 넣어가지고 불만 더 쬐놓고 결국에는 국민의힘에게만 땔감만 지금 다 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명확하게 해야 될 것은, 장인수 씨와 즉 김어준 씨가 그 방송에서 만들어낸 하나의 이 기폭장치에 지금 원자탄이 터진 거 아닙니까? 그거를 먼저 매듭 짓고 가지 않으면요, 그 다음에 지금 뭐 문자 보내고 문자 오픈하고 뭐 정성호 장관 인터뷰 나오고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그 관계자 누구냐, 이거부터 일단 말을 하고 본인의 주장에 따른 입증을 할 책임이 있는 거지. 전 이게 안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한 발짝도 지금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장인수 기자가 네. 본인 방송에서도, 저널리스트 방송에서도 그 폭로 당일에 저녁 때 이제 채널을 열어가지고 거듭 팩토라는 점은 강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다만 거기서 이제 아까 우리 신인규 대표가 지적한 대로 여러 가지 사실관계에 대한 부연 설명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었고,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도 사건이 너무 확전된 데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차원에서 나서가지고 이 문제를 진상규명하겠다고까지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장인수 기자가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선뜻 안 하는 이유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뭐 배경까지는 제가 알 길이 없지만 그냥 이 공개된 정보만 놓고 제가 그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제가 이 자리에서 제가 취재해 보니까 장인수 기자가 그런 발언을 했던 것은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그 사람들 조직을 획책해서 개인의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다. 내가 취재해 보니까 팩트다. 그럼 팩트예요? 이게? 지금 그렇게 된 셈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의혹 정도라도 되려면 자기가 주장하는 거에 대한 정황 근거들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정황상 맞춰보니까 이거는 뭐 그럴듯하네? 한번 조사해보자 해서 증거가 나와서 입증을 하면 그건 이제 팩트의 지위를 얻는 거죠. 근데 정황 근거도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취재해봤더니 팩트래. 말이 돼요? 뭐 이상한 얘기를 하던데, 취재원 보호를 위해서 내가 뭐 이름까지 못 밝힌다 이러는데, 저희가 취재원을 지금 밝히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그 정부의 핵심 관계자, 검사들한테 그런 거래를 시도했던 핵심 관계자의 이름 정도는 밝혀야 합니다. 그 사람은 약자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만약에 실제로 있다 그러면 이재명 정부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밝혀야 여기 경향신문에 계신 분들도 가서 진짜인지 아닌지 인터뷰를 해본다거나, 네. 추가 취재를 하고 탐사를 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뭐 내가 취재해 보니까 이렇더라, 이거는 카더라죠, 카더라. 네, 일단 화자는 특정을 안 했는데 정성호 장관이 나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입장을 낸 거고, 다만 청자는 분명하게 고위 검사들이라고 지칭을 했고 그 사람들을 검사장이라고도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한 취재는 이미 언론에 진행이 된 겁니다. 그중에서 임은정 서울 동부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도 올렸죠. 정성호 장관과 검사장들의 오찬 자리가 있었다.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는 검찰의 변화와 반성
등 같은 원론적인 당부만 있었지 그런 얘기는 없었다라고 말을 한 것이고 많은 기자들이 현직 검사장들 대검에 있는 검사장급 간부들에게 연락을 했지만 장인수 기자와 궤를 같이 하는 증언을 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건 팩트 같아요. 아니 근데 저는 이제 네. 장인수 기자라고 우리가 호칭을 계속 쓰는데 전직 기자죠. 왜냐하면 여기 지금 보면요, 장인수 씨 그 게시물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취재라는 얘기를 계속 씁니다. 근데 취재는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육하 원칙에 따라서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게 취재고 공익적 목적에 부합을 해야 우리가 취재라고 하고 기자라는 타이틀을 쓰는 건데 이분은 전직 기자는 맞아요. 근데 퇴사 이후에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1인 저널리즘을 하면서 이름도 저널리스트로 유튜브 이름이 돼 있거든요. 본인도 지금 취재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지금 취재인지를 저는 묻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공개할 경우에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거라고 하고 있어요. 공개도 안 했으니까 후폭풍이 당연히 없죠. 근데 이런 식으로 마치 내가 가지고 있어, 뭐가 있어 라고 블러핑을 엄청나게 하는데 까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계속 놀아나야 되는 겁니까? 저도 이 영상 봤거든요. 한 15,000분 가까이 동접을 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보시던데 많은 분들이 봤어요. 그럼 이게 네. 뭡니까? 무슨 관심을 이끌려고 이러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다른 뜻이 또 있는 겁니까? 너무 복잡해지잖아요. 전 이렇게 가는 거는 저도 사실은 피곤한 일이고 하기가 좀 불편하고 저는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정성호 장관의 입장을 좀 동병상련으로 느낀 게 이게 그 공적 영역에서 익명으로 하는 거 굉장히 안 좋거든요. 제가 최근에 이 같은 피해를 당해봤어요. 아 그래요? 그 조국 대표가 페이스북에다가 뉴 이재명 현상 쓰면서 이걸 무슨 자기 정치 이용하는 정치인 괄호 열고 지망생이라고 써가지고 그걸 또 일각에서 또 방송 나갈 때마다 너 지망생이다, 너 겨냥한 거다. 이래서 이름은 지망생인데 그걸 신인규로 읽으면서 저한테 질문을 하니까 답을 안 할 수도 없고 또 하자니 아니, 조국 대표가 나를 겨냥한 건 아닐 것 같은데 또 내가 얘기하는 것도 웃기고 막 이런 애매모호한 상황인데 어제 정성호 장관도 약간 그 애매했을 것 같아요. 아무도 특정 안 됐는데 정확한 동병상련이었구나. 저는 그 지금. 느낌을 좀 네. 받았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전 익명을 가지고 하는 건 이건 취재가 아니라 정말 사회를 이건 너무 혼탁하게 만드는 일이다. 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마찬가지로 임은정 검사장도 검사장으로서 직무나 좀 열심히 하지 여기에 또 하나 얹겠다고 무슨 정성호 장관하고 한 문자 같은 거 공개하고 이런 거 사진 전혀 올리고 하는 부분들. 올바르지 않습니다. 네. 공무원이신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전 지금 이 상황에서 제일 답답하고 한 분의 답을 듣고 싶은 게 누구예요? 국회에 그 방송통신을 관장하는 부처를 관장하는 상임위가 과기방통위잖아요. 그렇죠. 과방위. 네. 거기 상임위원장이 최민희 의원이에요. 근데 최민희 의원은 언론의 현실에 관심이 되게 많으셔가지고 KTV 관련돼서 어떤 근거 없는 주장이 딱 나오면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그 소통까지 하면서 입장을 아주 적극적으로 내신 분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더 심각한 언론의 문제가 터졌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입장도 안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최민희 위원장의 기준은 늘 다른가? 아니면 김어준 씨가 연관되니까 아무 말도 못 하는 건가? 막 이런 생각들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최소한의 언론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 가지고 비분관계하고 할 거면은 똑같이 해야죠. 근데 지금 장희수 씨나 김어준 씨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닫고 있으면 국민들이 그래도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 방송 정책을 총괄하는 그 상임위의 위원장인데 뭐 매 사안에 나서라는 건 아니지만 KTV보다 좀 더 중요한 부분들은 그럼 입장을 똑같이 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김어준이라는 이름 세 글자가 붙으면은 그동안에 써왔던 기준들이 다 작동이 되지 않는 이런 현실은 또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전 지금 최민희 의원이 좀 한 말씀을 좀 하셔야 되지 않나. 방송 오랜만에 같이 하는데 사격 범위가 굉장히 넓네요. 그냥 뭐 여기 처음에 뭐 하나가 아닙니다, 지금. 장윤수 기자로 네. 시작해서 최민희 위원장까지 그냥 일자로 그어버리네. 중간에 조국 대표도 한번 거쳤죠. 지금 아니, 그거 이제 상황이. 같은 사례니까. 아니, 연관성 오랜만에 하는데. 아니, 고경영 기자님. 네. 그 동일성이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연관되니까 아니, 많은 얘기하는 거지. 기후였습니다. 제가 듣기에도 굉장히 그런 상황이라는 아니, 거죠. 얘기 스르르 아니잖아요. 연결하네. 제 얘기 아니잖아요. 제 얘기 아니고. 아니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자가 저널리스트가 자기가 취재한 내용을 본인이 표현하기엔 단독이라면서요. 보도라고 표현하잖아요. 보도함에 있어서 후폭풍을 왜 걱정합니까? 팩트면은 자신 팩트대로 있으면 보도를 네. 하고 책임을 지면 되는 거고 후폭풍이라는 이 용어는 누가 쓰는 거냐면 우리 같은 사람이 쓰는 거예요. 정치인. 평론가들의 용어다. 그러니까 본인이 네. 은연중에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걸 드러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거 지금 이미 그 언론 윤리나 보도 준칙도 그 지키지 않는 애매모호한 음모론을 발설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후폭풍을 보십시오. 이게 더 심각한 거거든. 그러니까 정치적 후폭풍, 뭐 정무적 효과 이런 거 고려하지 말고 네. 언론인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으면 본인 스스로
언론 윤리, 직업 윤리, 보도 준칙이나 좀 지키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인수 기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서두에 얘기를 한 것이고 어쨌든 간에 그 플랫폼이라는 것은 뉴스공장이란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방송을 탔기 때문에 김어준 씨의 발언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는데 오늘 뉴스공장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장인수 기자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 사전에 몰랐다 이런 식의 입장을 내놨거든요. 거기는 어떻게 봤습니까? 저는 이 방송도 마찬가지지만 최대한 선회해드리자면 앵커께서 제 발언 통제할 수 없습니다. 제가 무슨 발언할지 미리 연락해서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오케이. 네. 받아들이는데 그 보통 김어준 씨의 유튜브 채널을 보고 대한언론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저도 언론사에 기고를 하지만 그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이 잘못된 사실이면 데스크에서 보고 정정 보도를 하거나 사과를 하지. 아 몰랐다. 이럽니까 보통?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저희가 그러니까요. 저희가 뉴미디어나 언론 관련한 뭐 개혁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잘못된 보도를 통해서 피해를 양산했으면은 뭐 징벌적 손해배상 하자면서요. 그거 김어준 씨도 주장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이 운영하는 채널에서 나오는 기자가 이게 무슨 패널들의 논평도 아니에요. 단독이라며, 단독 보도라며, 그리고 그 옆에서 뭐 특종이라면서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근거를 못 밝히면 거기에 데스크에 해당하는 사람, 혹은 책임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후적으로라도. 예. 네. 저희 몰랐는데 죄송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정정해서 뭐 발언을 드리겠다. 뭐 한다든가. 지금 며칠째입니까 벌써 이게.